자, 77번 문제는 공공선택론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시장이 가격으로 재화를 배분했고요. 정부는 공적 영역은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주로 다수결이라든지 정부는 관료제는 강제적으로 재화를 배분했어요. 시장 실패라는 건 가격으로 재화를 배분했을 때 실패한 게 시장 실패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원 배분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를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공공선택론이야. 영역은 시장이 아니야. 가격이 아니고 강제력이나 다수결, 표예요. 이걸로 자원을 배분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를 경제학적으로 검증해 본 거야. 보니까 역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부 실패의 근거가 되고요. 크게는 정부 실패, 작게는 관료제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패한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책으로 뭐 민영화라든지 가격이나 경쟁 논리가 들어와요. 한마디로 공적 영역, 비시장 영역의 경제학적 접근 방법이야. 이 77번 틀렸습니다. 심리학이 들어오는 건 행태주의고요. 심리학이 아니라 뭐가 들어왔다? 경제학이 들어와. 미시경제학이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 경제인관, 개체주의 시각, 그다음에 연역법, 그리고 수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법칙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뭘 증명한다? 정부 실패를 증명하고 그 해결책으로 왜 정부 실패했는데 독점이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많이 들어봤죠? X비율성 같은 것들 실패하니까 이거를 시장으로 넘겨라. 다양한 주체가 경쟁적으로 또 조세가 아니라 가격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공공 영역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정치적으로는 다수결이 절대로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관료제 방식은 독점이다 보니까 성과도 안 나오고요. 주민의 대응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대의제를 비판하는 거고 다수결주의를,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관료제 비판하는 거지만 우리는 정치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수결 제도에 대한 비판은 안 나올 거고요. 주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시장 논리야. 경쟁과 가격 논리, 그 결과 신자유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으로 넘어 들어가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겁니다. 77번은 틀렸습니다. 자, 78번도 경제학 응용한 다음에 맞죠? 경제학 응용한 다음에 그 다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경제학 응용한 거 맞고요. 투표라든지 투표 행태는 정치 영역이잖아. 이런 정치 영역을 한마디로 비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시장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거래가 여기는 거래가 되는데 가격이 아니라 투표로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응용해가지고 투표라든지 또는 관료제라든지 이런 것, 이익 집단의 행태라든지 한마디로 가격 외적인 다른 요소를 통해서 재화를 배분하는 비시장 의사결정을 연구한 이론이다. 이건 맞았어요. 경제학 응용해가지고 투표라든지 관료제라든지 이익 집단이라든지 이런 비시장을 연구한 이론, 이건 맞습니다. 78번은 맞았네요. 자, 79번입니다. 틀렸죠. 대공황 이후 시장 실패 극복한 게 아니라 정부 실패에 대한 증명 60년대 후반에 등장했고요. 이걸 가지고 기존의 정부의 배분 방식이 잘못되었다 증명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왈도가 말한 게 아닙니다. 왈도는 신행정론이야. 왈도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말했다? 오스트롬, 빈센트 오스트롬. 윌슨 베버리언이 집권적이에요. 독점이다 보니까 절대로 국민의 대응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지? 또 독점이고 이러니까 관할권을 중첩하자는 건 뭐냐면 서비스별로 지방 자치를 겹치게 만들자는 겁니다. 여태까지 획일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걸 공급했어요. 그지? 예를 들어 서울이 있다고 합시다. 서울이 있다면은 서울시가 교통, 그 다음에 뭐 수도, 그 다음에 뭐 다 공급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떤 건 수요 공급이 일치하겠지만 어떤 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요 한 지역에 서비스가 일치하게끔 생활권하고 교통은 좀 더 넓게, 수도도 좀 더 넓게, 반면 어떤 서비스는 좀 작게 이러다 보니까 노량진의 요 지역에 수도는 좀 더 광역적으로, 그다음에 교통도 좀 더 광역적인 자치단체가 존재할 거고 어떤 건 노량진 단위로 공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겠죠. 한번 막 겹쳐 있는 거야 이렇게. 관할권에 뭐라고 그래? 중첩이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수요 공급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서비스를 여러 주체가 공급한다면 경쟁 원리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래버리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다? 오스트롬입니다. 다시 할게요. 윌슨 베버리언 집권 패러다임이 관료제요. 독점적이고 이런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은 서비스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또 독점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겠죠. 그러지 말고 관할권을 중첩해서 만드는 거야. 경쟁으로. 그 다음에 한 지역의 서비스가 수요 공급이 일치하게끔 다양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수요 공급이 일치할 수 있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래버리면 선택권이 소비자한테 넘어가니까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그래. 근데 말만 민주행정이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뭔 떨어진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겠죠. 어쨌든 왈도가 아니라 누구다? 이건 오스트롬입니다. 학자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네요. 69년도인가 67년도에 그 공공선택론이 등장해요. 그럼 73년도에 오스트롬이 아까 봤듯이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하자고 그래요. 90년대가 아닙니다. 생각 한번 해봐. 정부 실패가 70년대예요. 그럼 이론적 근거가 그때 등장해야 되는 거지. 90년대는 이미 시장도 문제가 있다. 유거버넌스로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9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73년도거든요. 그때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논문에서 공공선택론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건 90년대가 틀렸네요. 기출지문이었어요. 이것도 90년대가 아니라 73년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은 경제학 이론이에요. 경제학 이론이야. 사익을 추구한다. 합리적이다. 그치? 합리 모형의 수단으로 성격 인정한다. 근데 안타깝게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야. 사적 영역은 개별적 거래예요. 너와 나의 거래가 우리끼리만 끝나는 거야. 근데 공적 거래는 집합적 거래예요. 그치? 어떤 거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강하겠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다 보니까 합리 모형의 특징도 인정하면서 집합적 거래라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특징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외부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야. 합리 모형을 도입한 경제학이니까 합리 모형을 도입한 건 맞아요. 그러나 공적 영역이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상당히 강하겠죠. 또 하나 더 있어. 시장은 1원 1표죠. 여기는 1인 1표야. 좀 더 평등하지. 시장은 하나의 돈이 하나의 표가 되겠지만 여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강하고 1인 1표라는 좀 더 평등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런 특징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82번은 맞았습니다. 자, 83번은 경제학이야. 합리경제인관, 그 다음에 개체주의 이론. 왜? 사람을 연구한 다음에 모여갖고 전체를 이해하는 거니까 미시이론이고, 그다음에 수학이다 보니 연역적이고 일반 법칙적이에요. 어쨌든 합리경제인이다 보니까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이거는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은 개체주의 이론이라니까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한 게 아니라 개인을, 요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요 개개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사적 영역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공적 영역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봤는데 아니야. 공적 영역도 관료라든지 정치인도 전부 다 뭐다?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사익을 추구한 존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국민의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국민도 사익을 추구하는 건데 공짜다 보니까 무임승차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려면 일단 선호가 표현돼야 되는데 선호가 표현되려면 경쟁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럼 내가 선택하면서 내 선호가 표현되는 거잖아. 그럼 경쟁이 되니까 관료도 열심히 일할 거고요. 선호가 표현되다 보니까 수요자인 국민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낭비하지 않겠죠. 대가 지불하니까 과잉 소비가 안 될 거고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액수 비효율성도 해소할 수 있잖아.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사회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개체주의 입장입니다. 반대한 게 아니고요. 85번입니다. 개체주의라니까 개인의 선호의 합은 사회 선호와 같습니다. 틀렸죠?
이러니까 개인만 이해하면 사회가 이해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개체주의를 표현한 거야. 개인의 선호의 합은 다 합쳤을 때 사회 선호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선호만 이해한다면 사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러니까 문제가 있겠죠.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도 존재하고 구조도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지. 자, 그 다음에 공평한 배분이 아니야. 효율성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많이 배분받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공평하다는 의미가 형평이라는 의미로 놓고 보면 틀린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의미는 있어요. 네가 썼으니까 네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라. 그런 의미라면은 뭐 공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거는 수요자 간의 공평한 배분이 아니라 효율적 배분에. 자, 87번입니다. 이 친구는 보다시피 정부를 좀 약화시키고 시장으로 돌리자는 거잖아. 또 효율성 중심적이지 형평성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강조한 게 아니라 간과해야 되겠죠. 정부가 존재해서 이런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보다는 시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간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조가 틀렸네요. 87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를 합리적 개인들 간의 교환작용이야. 맞죠? 교환. 근데 교환의 매개체가 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은 우리의 다양한 선호가 표현될 수가 없어요. 다수결론은요. 왜? 다수결은 51만 이기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장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 장치를 경시한다가 틀렸어. 왜? 옛날 시장은요. 만능이었어. 가만 놔둬도 가격이란 놈이 작동해서 균형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실패하니까 케인즈 경제학은 직접 개입했죠. 이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럼 가만 놔두면 균형을 찾아 들어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정부 역할은 이 가격이 작동할 수 있게만 개입을 해줘.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요게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경시한 게 아니라 이걸 강조해요. 가만 놔둬도 균형이 안 되니까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나머지는 시장한테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루 간다 나중에 합리선택 신제도로 넘어들어가요. 가만 놔둔다고 해서 균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기존의 제도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틀렸죠? 경시한 게 아니라 강조합니다. 어쨌든 정치는 합리적 개인들 간의 교환 과정 맞아. 다만 표로 교환하는 거야. 근데 기존의 다수결 제도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선호가 표현되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관료제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관료제 말고 다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존의 지방자치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 되고 가격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접보다는 간접으로 경시한 게 아니라 강조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공공선택론 이거는 틀렸죠. 정부 역할은 공유된 가치 창출하고 그 다음에 중재한테 협상한다. 이건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이건 틀렸습니다. 공공선택론은 경쟁이나 가격 논리 도입하자는 거지 뭐 공동체 합의를 만들고 중재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으로 넘기자는 의미예요. 틀렸어요.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자, 90번입니다. 자, 기존의 대규모 관료제 독점이야. 이 친구는 독점이고 열심히 일해봤자 성과도 안 나오죠. X비율성입니다. 또 국민들은 공짜니까 낭비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관료제는 절대 효율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좀 더 분화된, 자율성을 주고 분권화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치? 시장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고 다양한 주체가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관료제도 집권이 아니라 분권으로 잘라놔야 돼요. 됐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될 거니까 효율성이 높아질 거니까. 자, 이건 틀렸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관료제는 독점이니까 절대 효율성을 높이지 못합니다. 왜? 독점이니까 경쟁체제로 바꿔줘야 돼요. 자, 91번입니다. 이건 맞았네요. 공공선택론은 결국 뭘 높이자? 효율성,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자. 효율성 높이자. 이건 맞았습니다. 가격과 경쟁 논리로요. 91번은 맞았네요.
자, 92번입니다. 그럼 기존의 대규모 관료제가 독점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경쟁 체제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죠. 일단 시장으로 넘기고 민영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도 자율성 있는 분권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으로. 그래서 이건 맞았죠. 공공선택론에서는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집권이 아니라 분권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이건 맞았습니다. 맞았어, 이거는. 92번은 맞았습니다. 자, 93번입니다. 기존의 관료제는 독점이니까 시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독점보단 좀 더 분권화된 경쟁적인 장치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권이 이제 소비자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민주행정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빈센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자, 93번은 맞았죠. 그 다음에 94번, 이건 틀렸네요. 관할권에 중첩을 주자니까 중첩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막 겹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서비스를 놓고 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또 한 지역을 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지방자치를 만드는 거예요. 수도는 좀 더 넓게, 교통도 좀 더 광역적으로, 다음에 치안은 좀 더 좁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니까 효율성도 높아지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효율성 높아지겠죠. 그래서 타파가 아니라 관할권의 중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건 틀렸네, 이거는. 94번은 틀렸습니다. 근데 95번은 보다시피 경제학 이론이고 보수주의 이론이야.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 이런 균형점을 개인의 선택의 탓으로 봐요. 기존의 문제점은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이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 균형점이 있으니까 이 균형점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치? 그래서 뭐가 틀렸다는 거야? 95번 빼먹었네. 역사적으로 누적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왜?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니까요. 어쨌든 이 친구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론 근거고, 그치? 균형 이론이야. 그 다음에 모든 그 균형점은 개인 간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는 혁신적 이론이 아니라 보수화된 이론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기득권 타파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수화된 이론이 보이는 사실만 연구하는 행태주의, 그다음 보다시피 균형 이론들, 모든 균형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이런 그 시장 이론들, 그 다음에 체제론, 균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 반면 좀 더 혁신적 이론이 있어. 뭐 포스 모더니즘이라든지 또는 행태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 혼돈 이론 같은 것들은 기존 걸 막 깨자는 거니까요. 좀 더 개혁적이죠. 자, 그럼 틀렸습니다. 기득권 타파하자는 게 아니라 이 기득권을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보는 겁니다. 합리적 결과물로. 95번은 틀렸습니다. 96번입니다. 이 친구는 사람을 뭐로 봐?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요. 전부 다 합리적이고 자기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런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틀렸죠? 합리적 개인, 합리 경제인과는 그 가정 현실성이 높다가 아니라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받아.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선택론의 일반 이론이고, 그 다음에 학자가 나옵니다. 니스카넨하고 덧니비가 나올 겁니다. 요건 좀 띄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